안녕하세요. 사진그릇 송승진입니다. 아침에 이곳에는 눈이 내렸는데요. 그 눈이 오는 걸 보니까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이 계절에 가장 관심이 가는 풍경은 역시 눈이 내리는 설경이죠. 눈이 오는 날의 감성은요, 그 순수한 동심의 추억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첫사랑도 생각납니다. 뭐 크리스마스의 기쁨 등도 또 생각이 나네요. 왜 영화에서도 눈이 오는 날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하죠. 지금 언뜻 생각을 해봐도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뭐 첫사랑이라는 영화도 또 생각이 납니다. 사진으로도 눈이 오는 날의 감성을 그 서정적인 사진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한낮에 내리는 눈을 담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스트로브나 또는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해서 또 쉽게 눈을 담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트로브는 그 눈이 올 때 겨울 사진에는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만약에 그 외장형 스트로브가 있다면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뭐 집에 같은데 뭐 잘 놔뒀으면 소용이 없겠죠. 가방에 있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 겨울에는요, 눈이 올 때 꼭 사용을 한번 하세요. 지금 일반 촬영한 것 사진하고 그 스트로브를 사용한 사진에 대한 비교인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확연히 알 것 같아요. 지금 아래 장면들은 그 어딘지 아시겠죠? 그 양떼 목장인데요. 그 눈이 엄청 많이 올 거라는 예보를 듣고서 출발을 했죠. 일찍 출발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기념 촬영을 하니까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로브 사용을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은 눈이 많이 날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진에는 표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모습을 제대로 못 담은 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스트로브를 사용을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이 사진은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한 사진이에요. 앞에 사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 사진의 감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리고 휘날리는 그런 눈도 동글동글하게 그런 표현이 현장감 있게 담겨서 어떤가요? 크리스마스의 그런 느낌까지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실제 상황하고 더 가까운데 눈이 오는 모습을 담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어떤 현장의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만약 그렇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이 사진은 후막 동조로 촬영이 된 겁니다. 보통 좀 느린 셔터에서 후막 동조로 선택하면은 이것처럼 좀 눈발이 역동조로 담기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로브 촬영은 선막 동조로 하죠. 선막 동조는 셔터막이 완전히 열린 순간에 스트로브가 터지고요. 그래서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후막 동조는 셔터막이 닫히기 직전에 사용되어져서 피사체의 궤적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진을 당기죠. 그 눈 촬영할 때 뭐 한 번씩 이렇게 후막 동조로 촬영을 해도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눈망울이 주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눈망울을 주제로 촬영을 한다면은 눈망울의 크기가 중요하겠죠. 그럴 때는 F값, 즉 조리개를 낮춰서 개방을 하면요, 눈망울이 커지고요. F값을 높이면은 점점점 작아지겠죠. 지금 이 시간이 오후라 좀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서 밑에 정보를 보시면은 F6.3 2분의 1초 나오죠. 그래서 삼각대를 놓고 사용을 했고요. 이 사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저 집이기 때문에, 또 주제가 저것이기 때문에 초점과 노출을 저기다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로브를 켜죠.
그래서 M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광량을 촬영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세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일반 촬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트로브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그 손전등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진을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꺼내봤습니다. 자, 일반 촬영인데요. f6.3 3초죠. ISO 200이고요. 그 약간 어둑해지는 시간대인데 일단은 설경을 촬영을 할 때는 그 카메라의 적정 노출보다도 한 스탑이나 한 스탑 반 정도 오버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흰눈을 촬영하면은 카메라가 이것은 밝구나 해서 자기 스스로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이 노출 조정을 안 하고 찍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좀 어둡게 촬영이 되는데 항상 이 눈을 촬영할 때는 밝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죠. 자, 이것은 스트로브를 쓴 건데 눈송이는 날이 어두워지거나 또 뒷면이 어두우면은 눈송이 표현은 잘 돼요. 그리고 이 광각보다는 마운 렌즈가 더 유리하고요. 보통 우리가 눈송이 위주로 촬영을 한다면은 뭐 125분의 1초에서 200분의 1초 사이에서 많이 하는데, 하지만 이 사진 보시면은 3초인데도 불구하고 눈송이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해보면요, 그 너무 이런 그 세팅에 신경을 안 써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스트로브 끼고 M 모드로 담아서 한 장 보고서 광량만 조절해도 충분히 풍경으로서는 괜찮은 장면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눈송이는 그저 풍경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송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그 손전등을 사용한 건데요. 손전등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그 비추는 곳에 따라서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풍경 사진가는 항상 손전등을 갖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사용하면 괜찮아요. 요긴하게 좀 쓰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로브의 장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재현과 표현에 유리하다. 같은 장면인데 눈이 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현장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성 증폭. 두 사진을 똑같은 곳에 촬영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감성의 차이가 살짝 납니다. 미묘하게 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담는 사진가라면은 이 차이는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나요? 그 좋은 사진은 단지 어떤 사실만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추억을 연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성이 느껴진다든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찍느냐 보다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주력을 하는데, 그 눈이 오는 날 우리가 감성을 이끌어내는데 그래도 그 카메라의 스트로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두 장의 사진.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 눈을 합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담는 사진가라면은 현장에서 얻는 그 느낌,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뭐 그 몽글몽글한 눈은 아니어도 복해가 아니라도 뭐 이런 사실적인 눈의 표현도 좋죠. 그 피사체의 초점거리가 가까워지면은요, 그 눈의 초점도 이렇게 좀 잡혀요. 망원일수록 복해가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피사체가 있다면요, 눈이 또 이렇게도 당기죠. 스트로브는 그 눈 사진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풍경 사진, 뭐 여름에도 좋고, 이 두 사진은 다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화려한 일출과 석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자, 이 상황이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그런 일출의 장면인데 그 스트로브를 사용해서
앞쪽이죠. 긍정의 원꽃 그리고 저 원경의 멋진 일출을 함께 담을 수 있었죠. 만약에 스트로보가 없었다면은 노출을 연꽃에 맞추면 뒤에가 날아가겠죠. 하얗게. 또 뒤에 일출에다가 노출을 맞추면은 앞에 연꽃이 실루엣처럼 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그 스트로보를 사용하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사진도 보시면은 지금 그 석양의 장면인데 되게 밝죠. 우리가 스트로보가 없더라면은 저 사람하고 나무가 실루엣 처리가 돼서 어둡게 나오죠. 그런데 스트로보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석양의 빛도 제대로 담고 앞에 또 사람과 나뭇잎의 입체감이 제대로 표현이 되었죠. 스트로보는 사기들 다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사진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